제4장 8절 발달이론. 모레노는 유아가 첫 번째 우주 안에서 분화되지 않은 정체성의 상태에서 시작하여 어머니 그리고 주변 환경과 통합된다고 제안했습니다. 더블이라든지 역할 전환과 같은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자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화를 발달시킵니다. 제이콥 모레노의 심리극 발달이론에서 초기 단계는 더블로 건강한 애착에 매우 중요합니다. 보호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유아의 경험에 단어를 할당하여 깊은 수용과 이해를 촉진합니다. 이는 향후 자율유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데이트는 애착의 역할을 강조하며 부모의 양가 감정은 수용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애착이 없으면 아이가 오해를 받고 내부 불화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심리극의 첫 번째 발달 단계에서 건강한 정체성 형성을 위해서는 더블이 필수적입니다. 주인공은 부정확한 이중 진술을 수정하여 자기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더블링은 감독과 주인공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내면의 현실과 감정을 탐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거울 단계는 생후 9개월경에 발생하는 주요 발달의 이정표로서 유아가 자신을 별개의 개인으로 인식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유아는 사람과 사물 사이에 초점을 옮겨가면서 공동주의와 초주관성에 참여합니다. 이는 공유되지만 서로 다른 경험에 대한 인식을 촉진하여 외부 세계와 분리된 자기인식의 출현을 알립니다. 모레노의 발달이론은 역할 전환을 세 번째 단계로 지정하며 이는 근본적인 자아 감각의 확립에 달려 있습니다. 유아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부족하지만 대부분의 성인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할 전환은 타인에 대한 분리와 공감을 반영하는 말러, 파인, 버그만의 분리 및 개별화 단계와 유사합니다. 이 단계는 역동적인 관계에서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중인식을 촉진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기 전에 잠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합니다. 심리적 역할 전환은 어린이의 책임감을 촉진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공감력을 강화합니다. 아이들이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그들은 종종 연로한 부모를 돌보는 역할로 전환하여 부모가 자신을 돌보아 주었던 것에 대한 역동성을 뒤집습니다. 이 단계는 성인 자녀가 연로한 부모에게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기 때문에 역할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 노부모가 임종에 가까워짐에 따라 그들은 유아기와 유사한 상태로 돌아가 역할 교대 주기를 완료하고 전생에 걸쳐 가족 역할의 상호 연결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4장 9절 생물심리 사회적 영적 존재. 조지 엥겔의 1970년대 후반 생물, 사회, 심리적 접근법의 발전은 개인의 경험, 관계 및 사회적 맥락에 대한 이해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제이콥 모레노는 1953년에 발표한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에서 이미 개인 경험, 관계 및 사회적 맥락의 상호 연결성에 대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모레노의 사회 측정은 집단 내부에서 선택, 선호 및 연결 분포를 분석하여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요인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제시했습니다. 모레노는 마음이 몸 밖에 존재하고 사회적 관계와 힘에 의해 형성되고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개인과 사회적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며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생물학적, 심리적, 사회적 및 문화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몸과 마음 간의 복잡한 연결을 강조하며 베셀 반 더 콜크 등의 연구로 심리적, 관계적 외상이 몸과 뇌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현대의 외상치료법은 몸이 치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대인간 신경생물학은 뇌, 마음, 사회적 관계의 상호 연결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모레노의 역할이론과도 일치하며 생리적 자아, 정신적 자아 및 사회적 자아의 존재를 명확히 합니다. 마음만을 치유하는 이전의 전통적 심리 치료 방법은
현재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며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몸, 마음, 사회적 환경의 상호 연결성을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인 치유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뇌와 마음 간 관계에 대한 이해는 발전하고 있지만 몸과 마음 간 관계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미지의 영역입니다. 최근의 신경과학적인 발견은 몸과 마음 간 관계를 조금씩 이해하는 데 도움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이 관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더욱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중국 사회복지학술지에 발표된 왕 그리고 류의 연구를 통해 모레노의 사회복지 원칙과 보완적인 성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신경과학과 사회복지학의 통합된 접근이 몸과 마음의 관계를 깊이 이해하고 개인과 커뮤니티의 웰빙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될 것입니다. 제4장 10절 사회사업은 모레노 활동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 철학과 모레니언의 철학은 많은 공유 가치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관계의 중요성, 인간 각자의 존엄성과 가치, 사회정의, 봉사, 역량, 성실성의 6가지 핵심 가치를 지지합니다. 이 6가지 사회복지의 가치는 제이콥 모레노의 연구, 철학 및 1957년에 발표된 집단심리치료사 윤리강령 전반에 걸쳐 반영됩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보시면서 앞서 소개한 요약문을 한 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사회복지 철학과 모레니언의 철학은 많은 공유 가치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관계의 중요성, 인간 각자의 존엄성과 가치, 사회정의, 봉사, 역량, 성실성의 6가지 핵심 가치를 지지합니다. 이 6가지 사회복지의 가치는 제이콥 모레노의 연구, 철학 및 1957년에 발표된 집단심리치료사 윤리강령 전반에 걸쳐 반영됩니다. 제4장 11절 관계의 중요성과 중심성 사회복지와 모레노의 활동 간에 공유된 핵심 가치는 심리학과 명확한 차이를 보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주로 개인의 내적 요구, 감정 및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사회복지는 개인의 사회적 환경 속 관계를 강조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레노의 철학은 개인 간 사회적 역학을 강조하며 개인의 심리역학에 중점을 둔 심리 분석과 대비됩니다. 트루들리는 심리극이 한 개인이 아닌 관계에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사회적 역학을 강조합니다. 사회복지사는 가계도와 생태도를 사용하고 심리극 전문가는 사회원자, 소시오그램, 역할 다이어그램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평가 도구의 차이점은 학문 분야 간의 철학적 차이를 반영하며 사회복지사와 심리극 전문가는 환경 속 개인을 고려하는 평가를 중요시합니다. 모레노의 사회적 가치평가 도구 개발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출현한 가계도와 생태도의 등장보다 앞섰습니다. 슈빙거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유용한 도구로서 사회원자를 강조합니다. 심리학자와 분석가들이 주로 사무실에서만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반면 사회복지사와 심리극 전문가는 지역사회와 이웃에서 내담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여 평가와 개입에서 환경적 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전통적인 심리학자들은 로르샤흐 테스트와 진단평가를 사용하는 반면 사회복지사들은 가계도와 생태도를 사용하고 심리극 전문가들은 사회원자, 소시오그램 및 역할 다이어그램을 사용합니다. 개입 초기에 사용되는 평가 도구의 차이는 학문 분야 간의 철학적 차이를 보여줍니다. 사회복지사와 심리극 전문가들은 관계의 가치와 철학적 강조 때문에 개인을 환경에서 평가합니다. 사회복지는 마이크로, 메조, 매크로 수준에서의 접근을 통해 임상활동, 집단활동 및 지역사회 활동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모레노의 철학도 이와 유사하게 심리극을 통해 개인 경험을 연기하며 집단심리 치료를 통해 집단 작업을 수행하고
사회 측정과 사회학을 통해 사회복지에 접근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사회복지와 모래노의 방법을 독특하게 만듭니다. 심리학과 상담 분야는 주로 개인적인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사회적 요소에 대한 관심이 적습니다. 이와는 달리 사회복지와 모래노의 철학은 개인과 사회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고려하고 사회적 변화와 개입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개인과 사회를 불가분의 관계로 보며 환자 역할을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모체에 직접 개입하여 치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러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접근 방식은 다른 분야에서 찾아보기 힘든 유일한 특징입니다. 사회복지와 모래노의 철학은 집단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는 다른 학문 분야보다 더 큰 중점을 둡니다. 사회복지에서 집단활동에 대한 강조는 상당히 감소했지만 일부 대학원에서 집단활동에 집중하는 사회복지 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래노의 철학은 사회조사, 심리극 및 집단심리치료라는 3중 시스템에 깊이 뿌리내리며 명시적으로 집단활동과 일치합니다. 이러한 철학은 각 집단 구성원이 치료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며 상호원조를 강조합니다. 모래노의 윤리강령은 각 그룹 참가자에게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각 참가자가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고 집단의 웰빙에 기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상호원조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치료자, 환자 관계의 권력 관계를 해체하며 각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도록 합니다. 제4장 11절 1번 인간 각자의 존엄성과 가치. 집단 사회사업과 심리극은 상호 원조에 중점을 두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분야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로 지원하고 치유하며 교육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른 분야와는 달리 사회복지사와 심리극 진행자는 각 집단 구성원에 내재된 치료적인 잠재력을 명시적으로 강조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각 개인의 강점과 존엄성을 중요시하며 가장 억압된 취약한 인구를 대상으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존중하고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사회복지사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과 편견에 노출된 사람을 옹호하며 모래노는 각 개인의 존엄성을 내적 신성을 가진 잠재적인 천재라는 높은 존재로 마주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가치는 사회정의를 위한 사회복지의 헌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4장 11절 2번 사회정의. 어떤 사람들은 사회복지사가 심리학자, 상담사, 가족 및 결혼 상담사와 구별되는 주요 가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내담자들이 사회적 불평등에 적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를 초래하는 불공정한 정책과 시스템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고 말합니다. 제이콥 모래노는 사회적, 정의적 사회치료를 개발하고 민족극을 통해 민족 갈등 해결 방법을 개척하며 사회적 변화를 위한 도구로 연극, 라디오, 영화 및 음악을 활용했습니다. 제이콥 모래노가 경험한 유대인으로서의 차별 경험, 유럽 난민 생활, 미국 이민은 그의 사회정의에 대한 감각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경험이 전문가협회 창설 및 민족 갈등 해결 방법을 통한 민족극을 고안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모래노의 심리극 강법론은 주관적 경험에 중점을 두며 내담자와 집단을 각자의 경험 전문가로 인식합니다. 니에토는 반합제적 프레임워크와 심리극을 결합하여 반합제적이고 문화적으로 정보화된 방식으로 실천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합니다. 모래노의 방법은 공동체 사업, 공동체 조직화, 사회운동, 문화다양성 활동 등에 흡수되어 사회 변화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권력을 증진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스펙트로그램, 단계별 사회 측정, 로코그램 등의 사회 측정 과정과 역할극 등이 사용되며 이러한 통합은 사회정의 접근 방식을 강조하며 보활의 억압된 자들을 위한 연극이나
살라스의 플레이백 시어터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집단 실천가들은 모든 참가자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집단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사회정의 프레임워크를 채택해야 하며 사회집단이 사회적 억압, 차별, 특권 및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레노는 집단 안에서 사회적 역학을 뒤집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심리극 전문가는 개인, 집단, 지역사회 및 사회 전반에 대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제4장 11절 3번 서비스. NASW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의 핵심 가치로 서비스를 강조하며 모레노 또한 세상을 섬기고 치유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다양한 맥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심리치료와 같은 활동을 통해 개인과 사회를 돕습니다. 이와 같은 역할은 사회복지사가 개인과 집단뿐 아니라 전체 사회를 섬기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모레노는 심리극 전문가들에게도 이러한 사명을 부여하여 세계적인 치료사로 행동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제4장 11절 4번 능력.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전문 분야와 교육에 따라 실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NASW 윤리강령은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역량 범위 내에서 일하고 전문적 지식을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 한계 및 전문적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문제를 인식해야 합니다. 면허와 인증은 광범위한 교육, 감독 및 실습 요구 사항을 완료한 실무자들의 능력을 승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미국의 임상사회복지사 자격증 획득이나 사회 측정, 심리극, 집단심리치료 인증을 위해서 엄격한 교육, 감독 및 실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실무자의 능력을 여러 해에 걸쳐 보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회복지사들은 집단활동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지 않은 채 집단을 지원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백은 집단 작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능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사회 측정, 심리극 및 집단심리치료 교육을 통해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사회복지사의 집단활동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복지교육 및 인증기준에 대한 능력 중심 프레임워크에 대한 노력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레임워크는 종종 개인활동과 집단활동 간의 역량에 대한 구분이 부족하며 이는 집단활동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집단활동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인활동과 집단 개입 간의 구분이 필수적입니다. 전체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참여, 개입 및 평가는 개인과 함께 작업하는 것과는 다른 지식, 이해력 및 역량을 요구합니다. 모레노의 윤리강령은 집단 심리치료사라는 칭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직업에 대한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사회복지사의 능력 가치를 유지하려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과 인식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기술 범위를 벗어난 실무는 이 가치를 위반하며 클라이언트에게 잠재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능력 가치는 사회복지 실무에서의 또 다른 핵심 가치인 성실함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제4장 11절 5번 무결성. 사회복지사는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하고 모든 행동에서 진실함의 핵심 가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진실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모든 덕목이나 가치를 함께 유지하는 접착제로 설명되며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임무와 가치를 계속 인식해야 합니다. 뱅크스는 사회복지사의 진실함이 도덕적, 전문적, 개인적, 지적 측면을 모두 포괄하며 개인적 정체성과 전문적 정체성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모레노도 자신의 방법이 치료적 실천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경험될 것을 희망했습니다. 심리극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심리극에 대한 광범위한 경험과 참여를 거쳐 개인적인 작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와 심리극 전문가는 개인적 측면과 전문적 측면을 결합하여 행동합니다. 제4장
11절 6번 결론. 모레노의 철학과 사회복지 철학은 비슷한 역사적 시기에 초연했고 포스트모더니즘, 사회구성주의, 실존주의의 영향을 받았기에 중복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둘 다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문화 등 다양한 영향을 고려하여 개인, 집단,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면서 개입과 행동을 위한 전략을 제공합니다. 이드치 연구소 서포터즈 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심리극이 몇몇 특정인의 영향을 지나치게 많이 받았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리고 한정된 기법과 특정 도구에 얽매인 의도적이고 자극적인 연극이라 생각해왔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모레노라는 사람은 심리극의 창시자 정도로만 알려진 존재이거나 누군가의 명성과 돈벌이를 위해 잠깐 인용되는 이름뿐인 존재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이번 장을 읽으면서 저는 심리극 기법과 발달 이론을 통해 모레노의 사상을 보다 깊이, 강하고 무겁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보다 더 무거워졌고 심리극 진행자로서 제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할 것이 많음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상 제4장 사회복지 철학과 모레니언 철학의 만남에 대한 내용 요약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제5장을 요약 정리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드치 연구소는 심리극에 가까운 심리극을 함께 공부하고 그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소개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